아하하하하.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조금 빠르게 먼저 나온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 단지가 아주 뜨거운 단지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요. 예, 금요일날 다 같이 나오는 것보다 먼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방송 스케줄을 이렇게 좀 여유롭게 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죠. 자,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평면도를 볼 때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표, 담배도, 평면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펴놓고서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를 동시에 볼 수밖에 없어요. 단지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때 좋은 동호수에 걸려있는 그런 라인이 또 따로 있고, 평면도 상으로 봤을 때 좋은 평면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평면도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요건이 맞냐 틀리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동호표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동호 배치도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이게 몇 층까지 있는지, 그리고 옆에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청약의 전략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이거죠. 북쪽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어디 방향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백오동의 오렌지 칼라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59A네. 예, 이게 남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사동에서 1, 2호 라인은 남동향이 될 것 같고요. 백이동에서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4구 타입, 조그만 막내죠, 막내. 얘들은 남서향 방향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아파트,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빌라 단지 쪽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 뭐가 들어가지? 이런 거는 현지에 있는 부동산들이 제일 잘합니다. 예, 왜냐면 거기서 붙박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새마을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데? 그리고 택시 차고지가 있네. 그러면 택시 차고지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선호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티맵 같은 거 부르게 되면 좀 빨리 올런지 모르겠어요. 자, 3구 4구는 사실 우리 분양권 시장에서는 좀 논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든 뭐 이쪽으로 나가든 그거는 그렇게 다루지를 않고, 5984가 이제 기본 공식이니까 5984랑 이제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백일동에는 59A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영 쪽으로 해서 나가는데 요 맞은편에 보니까 아파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동간거리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4구 타입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엘베에 들어가는 라인은 다르겠지만은 조금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시끄러울 때도 있고 좀 싸움이 날 때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자, 103동하고 104동은 이쪽으로 해서 나가니까 거의 이거는 그냥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동향. 예.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조망양 빵 뚫려버릴 것 같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라인도 근데 백이동이 좀 가리긴 가리니까 조금 비껴서 나가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백오동도 조망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나가는 쪽에 도대체 몇 층짜리 뭐가 올라가는지는 현지 부동산이나 모아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9B1이 있네. 59B1 노란색.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다 괜찮아. 근데 이제 백사동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애들은 괜찮은데 남서향이죠. 근데 요쪽으로 나가는 애들은 조금 걸리죠. 조망이 막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이 행복은 상대성인 게, 백사동에서 이게 라인이 1, 2, 3, 4, 5, 4, 5, 5호 라인인데, 보통의 아파트 경우라면은 이 정도 거리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멀리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또 참 다른 데는 조망이 빵빵 터지는데 상대적으로 또 거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좀 조망의 길이가 짧으니까 참 아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도 113동에 이렇게 해서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낫지. 얘네들은 조망이 훨씬 더 짧게 떨어지니까, 그죠? 얘네들은 뭐 요 사이로 조망이 나간다고 요 각도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큰 타입인 애들인 것 같은데, 예, 사이즈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조망을 그렇다 어째 여기서 나가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4구 타입에서 조망이 105동이랑 뭐 이런데 114동이랑 워낙 막 좋은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101동도 마찬가지고, 큰 타입에다 넣는 것보다는 그냥 5구 타입 A로 해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네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5구 타입에서 조망이 좋은 데가 원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뒷동에 걸릴 확률들이 제법 있지요. 예, 제법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길게 나간다고 해서 이건 뭐 이게 대수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조망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오구시 타입 이거는 조망이 이쪽으로 나가겠죠? 설마 북동향으로 나갈 리는 없으니까 오구시 타입 이런 거는 괜찮네. 이건 조망 각도가 조금 그렇고 길게 나가긴 하지만은 요것도 상당히 괜찮고, 오구시 타입은 오히려 요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개 라인은 괜찮고, 하나 라인은 요거는 그냥 좀 꽝이고, 평면도가 어떻게 나왔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청약을 넣기에는 확률이 괜찮죠. 나쁘지 않지. 예. 그리고 5구 B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저 위에 있구나. 안 보여서 가려졌었는데 요거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예. 요건 12층까지 밖에 없나 보다. 요건 딱 12개 세대밖에 없고, 요거 동호수 라인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퍼블릭하게 뭐 당첨에 대한 거를 생각한다면 일단은 5구 A로 가서 로얄동 쪽으로 해서 걸리는 게 가장 베스트 경우의 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엄이랑 뭐 입지 환경 이런 거는 전편에 다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3구 타입에서는 방 하나 거실 하나에서 1.5룸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없고, 뭐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죠? 4구 타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투룸 구조에다가, 그러니까 뭐 2.5룸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흠잡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5구 타입을 봐야죠. 5구 A 타입인데, 하하하하. 제가 이거 평면도만 보면서 전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 하고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벌써 이렇게 깎여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은, 주방과 식당, 식당이 뭐야, 영업용도 아닌데, 주방의 공간의 폭이 좁고 길게 되니까 집이 좁아 보인다고. 집은요, 포베이 판상형은 무조건 기본이고, 마통풍. 그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넓어 보여야 돼. 집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제곱미터를 쓰고 있는데, 넓어 보이는 집이 있고 좁아 보이는 집이 있고, 모아 딱 들어가자마자 어머 왜 이렇게 집이 좁아 이러면은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요즘 또 전형적인 추세가, 흘러가는 추세가 방 사이즈는 작게 만들고 거실을 좀 크게 비율을 좀 높이 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거실에서 봤을 때 요 공간 때문에 여기 조금 좁아 보이게 된 게 아쉽긴 아쉽습니다. 여기서 또 발코니가 또 이렇게 치고 나와 있네. 그러면은 평면 설계를 할 때 발코니랑 아예 일자로 붙잡고 좀 더 옆으로 딱 붙여버리지. 그렇게 했으면은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5구 타입이면은 포베이 판상형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마통풍은 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는데, 포베이가 아니라 이제 3베이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평면 설계는 옛날에 받아놓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드레스룸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현관에서 뭐 중문을 설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침실 1번이 그냥 시스루 방식으로 쭉 보이게 되니까, 이래저래 조금씩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은 갖춰져 있는데, 아하하하하.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다, 대기업 브랜드다 할지라도 이미 이거는 예전에 다 평면 설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구 B1입니다. B1. 요거는 여기 괜찮고 안 좋고 안 좋고 뭐 조금 좋고 뭐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청약을 넣었을 때는 무조건 이제 뭐 조망권 따지는데 그냥 좀 뭐 쏘쏘 5대5 정도, 그 정도 비율인데, 그렇지. 5구 타입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포베이 판상형은 나와줘야지. 게다가 마통풍까지는 가줘야 그래도 고조 내래 좀 더 만들긴 만들었구나, 이제 이 생각이 좀 나온다고요. 발코니, 여기 또 짱구가 하나 있네. 아이씨. 그렇긴 하지만은 뭐 일단 이따 치고, 주방 팬트리 공간까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나 모르겠네. 요 팬트리 공간이요. 그래도 있으니까. 현관에 신발장이 있지만 여기도 팬트리 공간을 좀 만들어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크게 그냥 만들어 놔 버렸지? 다른 쪽에서 넘어온 아파트 수전 설비가 들어가서 그러나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나중에 다 파서 장식장이나 뭐 팬트리 만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긴다고, 또 현장에서 입주할 때 되면은 인테리어 업자들이 다 해줍니다. 자, 안방에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라, 여기에 창이 하나 있으면은 이게 큰 창이 아닌데 보통 조그만 그냥 환기창 정도의 수준인데, 그냥 모니터 노트북만한 거. 근데 이거는 2칸짜리 창이다 그러면 꽤 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놨지?
머리 위에 바로 창이란 얘긴가? 그러면은 저처럼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또 감기 걸려 막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은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마통풍,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잘해놨어요. 일단 100점 만점에 100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방 식당 사이에 이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지. 뭐 동호수 배치도 상으로는 어쩔런지 모르겠지만은 팬트리 공간까지 있고 없애버릴 수 있을런지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예, 벽이 좀 두꺼워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쏘쏘. 그리고 드레스룸도 아까 있던 거보다는 훨씬 더 넓습니다. 자, 5급 B타입, 5급 B2죠. B2. 아하,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마통풍이 안 되는 거야. 마통풍이.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할 법도 한데 주방이 조금 깊이 들어가 있으면서 마통풍이 안 된다? 그게 참 아쉬운 거죠. 모아에 가서 얘기하면 뭐 요렇게 해서 돼요, 뭐 강제 환기 시스템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그래서 야, 이거 마통풍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다. 평면도는 아까 봤던 B1이랑 진짜 똑같긴 똑같구나. 네. 맞은편에 있는 여기 동호수가 맞은편에 여기 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창문을 뚫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 모서리에 붙어 있으니까. 5구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5구 타입인데 별로,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야, 이거 요 사이로 이거 아리까리, 예, 확률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건데. 자, 3베이 판상형입니다. 그래서 1, 2, 3가 들어가면서 마통풍이 되는 요런 구조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방을 이만큼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실에서 주방 쪽을 바라봤을 때 시야가 굉장히 가려지죠. 좁죠. 그래도 아까처럼 얘가 막 튀어나온 건 없네. 그래도 또 용케. 여기 데드는 왜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다목적실. 뭐 애가 둘이 있으면 여기를 쓰든지. 근데 거의 여기서는 이 드레스룸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가 그냥 드레스룸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고서 쓰기에는 둘이 살기에도 조금은 좁을 수 있다. 예, 빠듯할 수 있다. 그거까지는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하에 들어가서 있는 거 보면 괜찮긴 한데 그거는 아주 작은 식탁과 아주 작은 의자를 갖다 놨기 때문에, 예, 조금 집을 넓게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자, 현관은 그냥 쭉 뚫려버리네. 아이고야, 시스루 방식이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봤는데 평면도를 잠깐씩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도 15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리긴 좀 어렵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뭐 내가 여기 청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상황에 맞는 청약,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어디가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적합한 집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죠, 사실.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강남이 제일 좋지. 그래서 가벼운 질문 같은 거는 우리 에버랩스 팬디스가 여기다 올려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고 어디 방송해주세요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거고, 나만을 위한 좀 퍼블릭하게 유료 갑시다, 5만원 5만원 빵 해서 하게 되면은 또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테니까, 예, 본인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에버랩스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